얘들아, 그 너네 중간고사 그냥 대략적으로 1등 녹화시 몇 점에서 평균 혹시 알고 있어? 대략적으로 90점 위였어? 90점 아래였어? 위였어? 1컷이 97인 거 이렇다고? 5등급제 92? 좀 더 어려워져야 될 텐데. 자료 하나 더 주셨어. 오늘 다른 질문이야? 가지고 있어. 모고 지문이야? 맞네, 모고 지문. 근데 엥. 얼마야? 아, 요게 지문이고 요게 문제네. 한 개 지문인 거지. 지문 두 개야? 이렇게 나눠놨다고. 고3 거네 근데 얘들아. 기납이랑 논증 때문에 나와 있구나. 이제 기납이랑 연역 때문에 나와 있구나. 연역이랑 기납이랑 많이 꽂혀 계시네. 맞지. 그 공문할 때도 많이 얘기하셨던 것 같고 저거까지 한번 보면 이번에 여러분들 그 저기 수능 쳤던 것 중에 칸트 나왔던 지문인데 뭐 논란이 있다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던데 뭐 답이 없다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수능 문제 사실 안 풀어봤어요. 못 풀어봤는데 어저께 갑자기 멘토 수업하는데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같이 읽었거든요. 학생이랑 그냥 같이 읽었는데 그 지문 보니까 그 지문을 이해하려면 연역 논증을 내 머릿속에서 좀 해야 되긴 하더라. 그래서 그냥 명제 2개 제시해놓고 갑자기 그냥 다음 문항에서 결론적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게 A에서 B에서 C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그 설명이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납이랑 연역은 뭐 알아두면 유용하게 쓸 수 있죠. 대학 가면 더 유용하게 쓸 거. 자, 그 다음에 나 뭐 말하려고 그랬는데 어디 긴데 없나? 긴데 아무튼 찾아보세요. 자, 요거 내 쌤이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요 일치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그 질문들이 좀 많이 있는데 내가 진짜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습서에 보면 되게 저기 하다가 버리다가 붙을 수 없는 경우 해가지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 근데 우리 지금 요 표기는 안 씁니다. 안 써요. 안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1980년대 되게 유명했던 그 현대 시 중에 최승자 시인이 썼던 시 중에 그 시 제목에 뭐가 있냐면요. 일찍이 나는이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 되게 좋은 시예요. 근데 그때 당시엔 왜 일찍이로 썼냐면요. 92년인가 88년인가 그때 한번 맞춤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개정 전에는요 일찍기라고 썼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일찍이라고 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얘네를 근거를 찾잖아. 그럼 그때는 근거 없이 일찍이라고 썼을까? 그건 아니야. 그때는 얘를 뭘로 봤느냐? 하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으로 봐서 일찍기로 쓴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이라서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일찍기로 적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따로 일찍이라고 하는 부사를 또 따로 쓴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또 다른 조항으로 뭐로 볼 수도 있어? 일찍이라고 하는 부사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형태라고도 볼 수도 있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아주 옛날, 그러니까 그때 당시면 나도 태어나기 전이야. 알겠죠?
나도 태어나기 전인데 그 나도 태어나기 전에는 일찍 기라고 썼어. 자,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이라는 근거로서 그렇게 썼겠지. 그런데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는요, 현대에는 이제 일찍이라고 씁니다. 알겠죠? 일찍이라고 쓰는 근거는 뭔데 그러면? 일찍이라고 하는 부사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형태이기 때문에 일찍이로 쓰는 거야. 알겠죠? 근데 나는 도대체 그 자소서에 그 왜 일찍이가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 그래서 우리 요거랑 비슷한 표기의 예시가 바로 뭐냐면 더욱이야. 더욱이. 얘도 더욱이라고 하는 부사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형태거든. 맞죠? 자, 그래서 얘도 형태를 밝혀 적으니 얘도 형태를 밝혀 적어야 된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좀 또 따로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요거 서답형 6번 한번 볼게요. 자, 맞춤법의 어긋난 부분 찾으랍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가을. 여기에 지금 맞춤법 어긋난 거 있어? 딱히 없죠. 아까 그 아랫니 하던 그거 바로 밑에입니다. 자, 다음에 대가 없는 희생. 얘는 어떻게 적어야 돼? 어떻게 적어야 돼요? 대가라고 써야 됩니다. 맞죠? 근데 발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대가로 발음해야 돼요. 왜? 사이소리 현상 때문에. 그런데 얘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고깃집. 얘는 뭐야?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 맞죠? 사이시옷 써야지. 눈부신 햇님. 얘 사이시옷 써야 돼? 안 써야 돼? 안 써야 돼. 왜 안 써야 되는데, 송현아? 지금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왜 안 써야 돼? 햇님은 왜 안 써야 돼? 입짧은 햇님이 돼야 돼. 입짧은 해님이 돼야 돼. 사실은 해님이 돼야 된단 말이야. 왜 그런데? 이 님은 우리 형님, 선생님 할 때 쓰는 접사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어근, 뒤에는 접사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라는 이유로 뭘 쓰면 안 된다? 사이시옷을 쓰면 안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해님, 달님이 돼야 됩니다. 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자, 10번 봅시다. 이거. 자, 여기에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이거 품사구나. 넘어갑시다. 빼뜨려 버렸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필요 없다. 자, 12번 봅시다. 다음 문장에서 맞춤법이 모두 맞게 쓴 거. 자, 그는 자기의 실수가 겸연적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바뀌어야 돼? 겸연쩍다로 바뀌어야 돼. 왜 그런데? 얘는 합성어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니은 받침 뒤에서 우리가 겸연쩍다라고 발음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니은 받침 뒤에서 일어나는 근거 없는 된소리입니다. 맞죠? 까닭 없는 된소리야.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 된소리로 적어줘야 됩니다. 자, 멸치와 고추를 간장에 졸이다야, 졸이다야. 자, 표기는 졸이다야, 졸이다. 알겠죠? 졸이다. 근데 잘 보세요. 얘는 조림이 맞습니다. 알겠죠? 그냥 요리의 어떤 이름으로서 그냥 조림이라고 합니다. 조림. 알겠죠? 얘는 그냥 알아두세요. 이거 여러분들 프린터에 있었어. 졸이다와 조리다.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택간 어떻게 써야 돼? 택간으로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아이가 얼마나 밥을 많이 먹던지가 돼야 되겠죠.
자, 다음 13번 봅시다. 자, 지금 땀바지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봤다야, 봤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 어간 뒤에 붙어 있는 이입니다. 맞죠? 자, 그럼 기억 찾아가 봅시다. 자, 기억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명사로 된 것과 부사로 된 것 전부 다 포함이네. 맞죠? 그러면 맞는 말. 자, 땀바지는 지금 명사로 쓴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주검으로 표기하지 않는 이유는 뭔데?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니은 규정 맞죠? 자, 그 다음에 애꾸눈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기하지 않는 이유가 뭔데? 명사 뒤에 명사가 붙은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디귿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디귿으로. 그래서 맞는 말. 자, 잘 보세요. 19항은 어간, 그 다음에 20항은 명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애꾸눈이는 지금 명사 뒤에 붙은 거죠. 자, 다음 너무. 얘는 뭐야? 넘다에 넘에 우가 붙었어요. 맞죠? 자, 그래서 리을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어 있을 때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아니야. 왜 그런데? 얘는 어간이거든. 그래서 리을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 어간에 이나 이외에 붙은 거 니은으로 가야지. 니은으로. 이해되나요? 얘는 리을로 가면 안 되고 니은으로 가야 돼요. 넘이 어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갑지다도 마찬가지야. 갑시라고 하는 어근이 있어요. 명사죠. 거기에 플러스 지다라고 하는 접사가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갑지다인데 얘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 미음. 맞죠? 자, 다음. 자, 요거 봄이드 자꾸 뽕머리가 벌어졌다. 요거만 좀 볼게요. 자, 벌어지다라고 할 때 벌어는 뭐야? 벌리다라고 하는 이제 저기 뭐냐? 본 뜻이 살아 있습니다. 맞죠? 자, 본 뜻이 살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형태를 밝혀 적어야 된다. 자, 그러면 본 뜻이 살아 있다라고 하는 건 어디로 넘어가야 될까요? 요 15항으로 가야겠네. 그렇죠? 자, 그다음 기억도 봅시다. 기억은 5항 1을 적용해 훨씬으로 표기한 것이 적절하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항 1은 뭐야?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이러고 끝이야. 2번이 없어. 이거 이해돼요? 자, 훨씬은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가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야 돼? 니은, 리을, 미음, 이음 받침 뒤로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지? 여기에 빼놨어요. 지금 여기에 없어. 없고 지금 바로 뭐만 있어?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가 끝냈어.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훨씬은 5항이 1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맞죠? 원래 2가 있어야 되는데 2를 지금 빼놓은 거야.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가 아니라서 훨씬이 틀린 거죠. 자, 다음 페이지. 자, 요 넘어 봅시다. 넘어.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넘어도 쓰고 넘어도 씁니다. 맞죠? 자, 그런데 품사로 따지면 넘어는 뭐야? 위에 있는 애는 품사가 뭡니까? 동사예요. 밑에 있는 애는 품사가 뭐야? 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는 규칙 때문에 뭐야? 넘어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런데 요 넘어는 뭐야? 저 넘어라고 하는 그 장소를 말하는 거야. 맞죠? 그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건 명사로 쓰기 때문에 넘다에다가 뭐가 붙어 있어? 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얘가 전미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품사가 변했잖아. 우리말에서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애는 전미사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우리말에서 품사를 바꿔주는 애, 역할을 하는 애는 전미사밖에 없어요. 이 내가 방금 말했던 요거를 여러분들은 지금 2년 뒤 수능 칠 때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말에서 다시 품사를 바꿔줄 수 있는 애는 전미사밖에 없어. 그런데 넘다의 넘은 원래 품사가 뭐야? 동사야. 맞죠? 자, 그런데 우리는 저 너머에 있다라고 하면 이 너머는 명사로 쓴단 말이야.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어간에 명사형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얘가 이나 이외의 전미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준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준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일단 넘어와 5번 선지 보세요. 넘어와 넘어는 발음만으로 의미를 구분할 수 없다. 맞죠? 형태로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 들어왔다라고 하는 뭐야? 얘는 넘어들다야. 넘어들다. 맞죠? 자, 그래서 용언 이렇게 쓴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저 넘어로라고 하면 이거는 명사야. 체언으로 쓴 거야. 체언 뒤에 부사격 조사가 붙은 형태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17 넘어가고 18 봅시다. 명사형 어미, 명사형 전미사.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 얘네를 엄청 구분을 좀 잘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명사형 어미는 주로 뭐뭐 뭐뭐 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주로 쓰여요? 명사절에서 쓰이죠. 주로. 명사형 전미사는 사실 되게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뭐 이가 있고요. 그 이외 다수 엄청 많아요. 우도 있고 웅도 있고 뭐 많잖아. 지붕 뭐 자주 많이 봤잖아. 맞지?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명사형 전미사라고 하는 건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얘가 원래 품사가 명사가 아니었는데 명사로 바꿔줘서 명사형 전미사야. 알겠죠? 자, 그런데 명사형 어미는 뭐야? 명사의 역할을 하게 만들지만 걔는 품사가 명사가 아닌 거야. 왜? 이름이 뭐가 붙어있어 지금? 어미가 붙어있어요. 어미는 어느 품사에만 있는데 동사, 형용사, 용언에만 있지. 이해되죠? 그 말은 얘는 명사의 역할은 하는데 동사, 형용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 자, 그 다음에 명사형 전미사는 뭐야? 명사를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것들, 나는 꿈을 꿈으로써 살아간다. 자, 그 다음 나는 걸음을 걸었다. 걸음을 걸음. 둘 다 지금 음이 쓰였거든. 맞죠? 자, 그런데 봐봐. 얘는 그러니까 얘가 명사로 쓰였는지 그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원래 용언에 명사형 어미가 붙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우리가 흔히 서술성이라고 얘기하거든. 서술성. 자, 그 단어가 서술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어미에 해당합니다. 용언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야. 용언의 기본적인 역할이 뭐야? 서술하는 역할. 맞죠? 자, 그래서 서술성을 가지고 있으면 용언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고요. 서술성이 사라졌으면 용언에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서술성을 뭘로 찾을 건데? 문장 성분으로 찾습니다. 자, 요거 좀 넘어가서 여러분들 혹시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하는 걸 배운 적 있나요? 서술어의 자릿수 배운 적 있어? 몰라? 대답 안 해줘도 되니까 제발 끄덕끄덕 절레절레 좀 해줄래요? 서술어의 자릿수 알아 몰라? 알아요? 알아? 자, 몰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냥 뭐 학교에서 배운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뭐 학원에서 배웠거나 따로 내가 문법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는 건데, 자, 우리말에 서술어라고 하는 건 혼자 쓰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문장이 완성되려면 서술어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주어가 필요해요. 또는 주어 이외에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거든.
타동사의 경우에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요. 되다 아니다 같은 경우에는 보어를 필요로 하고요. 또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들도 있죠. 자, 그래서 서술어는 반드시 뭘 필요로 한다? 자기 이외의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합니다. 이해되죠? 자, 볼게요. 꿈을 꿈이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요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합니다. 꿈을 꾸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거야. 걸음을 걸음이야. 걸음은 목적어를 필요로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꿈, 여기에 있는 걸음은 주어가 필요하니? 안 필요해요. 아, 나 어제 꿈 꿨어. 그 꿈에 주어가 필요해? 안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꿈들, 꿈, 걸음은요 둘 다 명사로 쓰이는 됩니다. 서술성이 1도 없어요. 얘는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꿈을 꿈할 때 뒤에 있는 꿈과 뒤에 있는 걸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적어나 주어를 필요로 하는 거야. 누가 걸었는데? 누가 꿨는데? 를 필요로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꾸다에 음이 붙어있는 형태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다시 얘도 꾸다에 음이 붙어있고 얘도 꾸다에 음이 붙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꾸다에 음이 붙어있는 이 음은 뭐가 되는 거야? 명사형 전미사가 되는 겁니다. 얘는 뭔데? 명사형 어미가 되는 거예요. 걸음을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명사형 접사, 얘는 명사형 어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사실은 걷다와 꾸다가 품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걷다 당연히 동사, 꿈을 꾸다 당연히 동사야. 맞죠? 자, 그런데 동사에서 지금 품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야? 지금 전미사가 붙었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얘네 둘은 동사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저기 뭐냐 그 명사 파생정미사랑 그 다음에 명사형 어미를 구분하는 거거든. 자, 봅시다. 상품을 묶음 단위로 판매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묶음은 지금 명사로 쓰이는 거야 동사로 쓰이는 거야? 명사로 쓰이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묶다라고 하는 것에 음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었죠. 자, 그래서 얘는 전미사야. 충분히 잠으로써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요렇게 해서 뭐가 되는데? 자다에 미음이 붙어서 명사절이 됩니다. 아는 문장 기억나죠, 여러분들? 이거 명사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명사절을 아는 문장에 붙어있는 애는 전부 뭐야? 어미가 붙어있는 겁니다. 어간 뒤에 어미가 붙어있는 거예요. 우리 이모는 수줍음이 많다. 얘는 뭐야? 따로 쓰는 거야. 전미사예요. 빨리 걸음은 유산소 운동의 한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그냥 걸음은 명사로 쓰는 거잖아. 자, 그런데 이 빨리는 지금 뭘 수식해주고 있어요? 얘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맞죠? 자, 빨리 품사 뭐야? 부사. 부사는 주로 뭘 수식해? 용언 수식해. 결론, 얘는 용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어미가 되죠. 음식을 많이 먹음도 마찬가지야. 요렇게 끊어서 명사절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어미가 돼요. 그래서 전미사, 어미, 전미사, 어미 이렇게 되죠. 자, 답. 요거 넘어가고요. 띄어쓰기도 넘어갈게요. 진한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이걸로 넘어갑시다. 자, 16번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의 원리에 따라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은 뭐냐면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 니은은 뭘까요? 어법에 맞게 적는 표기거든. 자, 그래서 지금 A, B, C, D, E, F, G까지구나. 그래서 얘네들 전부 보자면, 자,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오뚝이라고 하는 부사에 E가 붙은 형태입니다. 알겠죠? 부사에 E가 붙어서 이제 저기 뭐냐, 그대로 부사가 저기 명사가 되네죠. 자, 다음 무덤 같은 경우에는 뭐야? 묻다에 엄이 붙은 거. 자주도 잣다에 우가 붙은 거.
찾은 이는 뭐야? 찾다에 어미 붙은 거. 자, 그 다음에 빛은 뭐야?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뭐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기야? 어법에 맞게 적은 표기야? 어법에 맞게 적은 표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왜 치읓으로 쓰는데요? 아마 아주 옛날부터 한 100년, 200년 전부터 치읓으로 받침물을 쓰던 그것을 우리가 아마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애들은 뭐 한다? 치읓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적을 수 없는 근거가, 그러니까 그렇게 적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애들은 전부 뭐로 쓴다고 했어? 기억나요? 자, 얘네 디귿 받침 발음으로 나는 애들 있죠. 시옷 이외에 디귿 받침으로 받침나는 받침 발음들 있어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을 근거가 있는 것들은 그렇게 적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는 뭐로 적는다? 시옷으로 적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근거를 과거에 이제 흔적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가 아니라 표의주의죠. 형태를 밝혀 적은 표기죠. 자, 그 다음에 며칠 cm를 한번 얘기했죠. 며칠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고요. 얘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유형 중에는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기억납니까 혹시? 며칠이? 유형? 얘 어원이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본 뜻에서 멀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원이 불분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가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뒤에 이가 붙어가지고 부사가 된 형태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표의주의에 해당하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바로 요 얘네들입니다. 얘. 알겠죠? 그러니까 막 꽃 이런 애들 있잖아. 얘 다 표의주의입니다. 표의주의. 맞죠?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이렇게 안 적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 다음. 요게 이제 사이시옷의 개념적인 부분인데 내가 최근 몇 년 동안 봤던 사이시옷과 관련되어 있는 소수령 문제 중에서는 가장 고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사직여고 시험인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막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다 외우고 있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알겠죠? 그냥 사이시옷이 붙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그냥 이래서 우리나라는 사이시옷을 붙이는구나. 어디는 사이시옷 안 붙여? 북한은 사이시옷 안 붙이잖아. 맞지? 그러면 사이시옷을 안 붙였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뭘까요?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하면 원칙으로 한다. 깨져버려. 그 중에서도 뭐가 깨지냐면요. 된소리가 깨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얘는 순대국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발음은 순대국으로 발음해 줄 거란 말이야. 맞죠?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 그거 빼고 자,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져 있는 형태다 보니까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자꾸 이제 배반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야.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앞말에 받침이 없어. 근데 뒷말에 지금 된소리가 일어났어. 그러면 된소리 조항으로 보자면 얘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에 해당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고?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준다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적지 말고 어떻게 적어야 돼? 순대국으로 적어야 된단 말이야.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뭡니까? 얘가 형태가 변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얘는 두 개의 단어가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형태를 각각 밝혀줘야 돼.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얘를 형태를 밝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라고 했을 때 요 사이에 시옷을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순댓 하고 나서 꾹으로 발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역, 디귿, 기역 받침 뒤에선 반드시 된소리 되게 일어나잖아. 맞죠? 그럼 이제 일반적인 문법 원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야? 얘는 이렇게 발음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꾹이 아니라 국으로 적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형태도 밝혀 적어줄 수 있어.
소리도 근거를 찾아줄 수 있어. 다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이시옷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사이시옷 안 쓴단 말이야. 자, 그럼 북한은 나룻배라고 할 때 거기는 나루배라고 쓰는데 발음은 나루배라고 할까요? 나루배라고 할까요? 빼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빼, 꾹 이렇게 발음하는 건 되게 옛날부터 해온 거거든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온 거예요. 몇백 년 전부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썼단 말이야. 자,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이 원칙 안에 얘네들을 다 집어넣고 싶어, 단어들을. 사실 그게 다 안 되지만 그래서 맨날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다만 해가지고 예외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왜 우리는 말을 4,000년 동안 썼는데 설마 예외가 없겠냐고. 예외 다 있지,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합성으로 만들어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소리 나는 대로의 형태나 어법에 맞게 적는 형태를 모두 근거를 갖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줬다? 사이시옷을 넣어줬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사이시옷의 어떤 그 개념적 원리죠. 그래서 이 사이시옷은 사실 따지고 보면 생긴 지 뭐 그렇게 막 200년, 300년 된 건 아닙니다. 왜냐면 북한은 안 쓰고 있으니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 자체는 뒤에서 된 소리거나 그리고 북한은 웬만하면 형태를 밝혀 적는 표기를 더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도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가 있고 형태를 밝혀 적는 표기가 있어. 그런데 최대한 형태를 밝혀 적으려고 합니다. 발음이랑 다르게 난다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발음이랑 다르게 난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발음의 근거를 찾아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 발음의 근거를 찾아주는 게 바로 뭐야? 요 시옷인 거야. 이해되죠? 왜냐하면 시옷이 붙어 있으면 항상 뒤에는 된 소리가 일어날 테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일어나요? 뒤에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하면 얘네들이 밑에 니은으로 발음되잖아. 요거까지 찾아줄 수 있어. 이와 몸이 합쳐서서 잇몸이라고 하는데 잇몸이라고 하는 발음도요 아주 오랜전부터 잇몸이라고 했단 말이야. 니은 받침이 알아서 덧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기역도 사이 기역도 아니고 사이 비읍도 아니고 뭘 넣어준 거야? 사이 시옷을 넣어준 거야. 시옷은 디귿으로 바뀔 테니까. 그러면 이 디귿에서 뒤에 니은 미음을 만나면 얘는 니은으로 바뀔 거고요. 뒤에 니은 미음이 아니라 이렇게 바다사자가를 만나면 뭘로 바꿀 거야? 된소리로 바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기 뭐야? 어법에 맞도록 적으려고 했다는 근거, 소리대로 적으려고 했다는 근거를 각각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수대국에 적용되어 있는 표기 원리를 서술하라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당시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개념적으로 사이시옷을 이래서 쓰고 있구나 정도의 개념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17 넘어갑시다. 자, 왠지 웬 이건 안 한 좀 됐다. 얘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어찌된. 얘는 웬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왠지만 쓰죠. 왠지만. 그래서 얘는 왜인지입니다. 그래서 웬 이거 위에 있는 웬은요 웬만하면 요거 쓰고 나서 뭐 해야 돼? 보통 띄우죠. 맞죠? 자, 그래서 그게 웬 말이야? 라고 하면은 보통 어찌된 말이야 라는 뜻이기 때문에 띄워서 씁니다. 알겠죠? 그런데 왠지는 어떻게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붙여 써야만 하죠. 자, 그래서 왠지 보고 싶어서 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어떻게 바꿔야 돼? 얘로 바꿔야 됩니다. 왜인지 네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우리 보통 이렇든 저렇든 이렇게 씁니다. 맞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튼인데 얘가요 이렇든은 사실은 어디에서 왔냐면요 이러하다에서 왔거든. 그래서 얘를 줄임말로 쓰면 준말이 어떻게 돼요? 이렇다가 됩니다. 지시형용사죠. 이렇다, 지시형용사. 자, 그래서 이렇다인데 여기서 다 빠지고 뭐가 붙은 거야? 든이 붙은 거거든. 자,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이렇든 저렇든 이렇게 됩니다. 이거 쌤이 지난번에 프린트로 뽑아준 조항이 보면 얘네 어디 구석탱이에 적혀 있어요.
아무튼도 그 비슷한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는요, 어떻게 해의 줄임말이야. 나 숙제 안 해서 어떻게? 나 공부 안 해서 시험 어떻게? 라고 할 때 어떻게 해? 가 되는 거야. 맞죠? 자, 어제 축구 경기 어떻게 끝났어? 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부사어로서 쓰는 거죠. 부사어로서. 어떠하게 이 말이야. 맞죠? 어떠하게. 자, 다음 슬며시. 얘도 하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이죠. 자, 하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가 붙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슬며시.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슬며시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 슬며이라고 하는 형태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됩니다. 자, 다음 18번은 풀어보고요, 여러분들. 자, 다음 서답형 5번 봅시다. 얘는 당연히 어떻게 합쳐진 거겠어? 늪다, 늪이라고 하는 어간에 음악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었겠지. 자, 그러면 이 전미사는 뭡니까? 이나 이외의 전미사. 그래서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그래서 격받침도 어떻게 해준다? 그대로 그냥 늙음악 이렇게. 그러면 얘는 표음주의가 되겠죠.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서술해보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딛다. 얘는 그거였죠. 시옷으로 쓸 근거가 없는, 그러니까 디귿으로 근거가 쓸 없는 아이들은 시옷으로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야? 디귿으로 써야만 하는 근거가 있지. 맞죠? 왜 그런데? 원래 원형이 디디다의 준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디다의 준말이기 때문에 얘는 받침 디귿을 살려줘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딛다가 얘가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디귿으로 쓸 근거가 없는 것들은 전부 시옷으로 쓰는데 얘는 디귿으로 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디귿 받침으로 적어줍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전부 준말이거든요. 준말. 지금 보면은 어쩌냐? 쇠는 뭐? 설을 쇠다야 쇠다. 맞죠? 거기에 플러스 어가 붙어가지고 모두 모여서 설을 쇠라고 하면 쇠라고 써야겠지. 이게 맞는 표기입니다. 맞는 표기. 니은 맞는 표기. 어쩌녁도 뭐야? 어제랑 저녁이 합쳐진 겁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어쩌녁 할 때 얘 시옷으로 쓰면 안 되고 뭐 밝혀줘야 돼? 지읒 밝혀줘야 돼요. 맞지? 자, 그래서 어쩌녁이 되는 겁니다. 지읒 밝혀줘야 되는 거. 어제 저녁이기 때문에. 갖고 놀다도 마찬가지죠. 가지고 놀다이기 때문에 지읒을 살려줘야 됩니다. 갖가지는 가지가지라서 살려줘야 됩니다. 얘가 전부 뭐야? 근거가 있는 것들이죠. 지읒으로 쓸 근거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디귿으로 쓸 근거가 있는 것들. 자, 다음 쌤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얘네 잘난 체하다 올 듯하다 둘 다 그 본용어 보조용어니 결합한 형태라고 했어요.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 뭐 예를 들어서
벽에 글을 써 붙이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앞에 봐. 중요하다. 앞에 보세요. 자, 벽에 글을 써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벽에 글을 써붙이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우리가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얘는 본용어 플러스 본용어이에요. 왜 그런데? 진짜로 써서 붙이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얘네 본뜻 다 살아있어. 얘네를 붙였으면 돼, 안 돼? 안 돼. 얘는 띄웠어야 됩니다. 반드시. 붙여 쓰는 경우가 없어요. 알겠죠? 본용어 플러스 본용어. 자, 그런데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 봅시다. 잘난 체하다, 옳듯하다. 또 뭐가 있냐면 가지고 싶다 이런 거. 자, 그래서 본용어과 보조용어는요. 지금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하고 띄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붙여 쓰는 거 가능하고 띄워 쓰는 거 가능하고요. 붙여 쓰는 거 가능하고 띄워 쓰는 거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잘난 체하다가 왜 본용어 보조용어이에요? 라고 하는 그 의문이 여러분들 사실 좀 들어야 되는데, 내가 문법 공부를 좀 많이 했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이제 용언의 관형어의 형태에서 지금 체라고 하는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아. 그건 맞는데 얘를 왜 본용어 보조용어이라고 하냐면요. 얘 뒤에 있는 애 때문입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하다는요. 이 호자서 쓰이는 그 동사 하다가 아니고요. 접사 하다입니다. 왜? 안 띄우잖아 얘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요. 여기 지금 체라고 하는 의존명사인 어근에 뒤에 하다라고 하는 접사가 붙어있는 형태거든. 그래서 그냥 체하다라고 해서 하나의 동사가 됐어요. 근데 체하다는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얘 본 뜻이 없거든. 맞죠? 그러니까 뭐야? 앞에 있는 애가 반드시 있어줘야 됩니다. 본 뜻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본용어, 보조용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띄워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돼요. 본용어, 보조용어. 자, 그런데 띄워 써야만 하는 경우가 있었죠.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앞말이 합성어인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 중간에 조사가 결합된 경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지고 싶다 말고 그냥 놀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는 띄워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자, 띄워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되는데 얘를 놀다를 뛰놀다라고 하는 합성어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얘는 반드시 띄워 써야 됩니다. 붙여 쓰면 안 돼. 왜? 앞말이 합성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중간에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체 뒤에 조사를 결합시켜. 잘난 체를 하다. 그 다음에 옳듯하다. 옳듯도 하다. 라고 하면 얘는 전부 어떻게 해줘야 돼? 띄워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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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야 돼. 띄워쓰기 해줘야 됩니다. 자, 얘네들은 반드시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띄워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 붙여 써도 됩니다. 이거 왜 얘기하냐면 비가 올성 쉽다 있죠. 이거 옳듯하다랑 같은 구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붙여 써도 되고 띄워 써도 돼요. 비가 올성 쉽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큰 것도 지난번에 얘기했는데요. 좀 더 큰 거. 원래 다 띄워 써야 돼.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알겠죠? 자, 이게 원칙인데 단음절, 그러니까 1음절짜리 글자들이 연속해서 나열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붙여 쓰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붙이고 큰 것 붙이는 거야. 그래서 좀 더 큰 것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리을걸, 그 다음에 아까 쌤이 얘기했던 리을게, 뭐뭐 할게, 뭐뭐 할걸, 이런 것들 안 띄웠습니다. 붙였어요. 그래서 얘가 어간 뒤에 리을걸 자체가 어미가 돼요. 리을개 자체가 어미.
자, 그 다음 아까 쌤 같이 얘기했죠. 같이 같은 경우에는 함께라는 의미가 쓰여 있으면은 함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 띄워 써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조사로서 붙여 써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조사로 쓰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붙여 써야 돼서 정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깨끗이. 얘는요 깨끗이라고 하는 어근이에요. 심지어 뭐가 붙을 수 있는,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이지. 자, 그래서 거기에 이가 합쳐진 형태이기 때문에 깨끗이가 되는 겁니다. 형태를 밝혀줘봐요. 자, 그래서 얘는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 쪽으로 가야지 어간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간으로 가면 어떻게 돼? 깨끗하다가 되잖아. 깨끗하다의 어간은 깨끗하까지기 때문에 깨끗하 뒤에 뭐가 붙을 수는 없단 말이야.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된 애가 깨끗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 마무리합시다.